마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면으로 향할 때 비로소 마음 수행이 시작된다. 시무라는 뜻은 소를 찾아 나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소는 뭘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상징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진건입니다. 마음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 주제가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그 자체가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아마 더 많으셨을 건데 지금은 마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안정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겠죠. 마음 수행은 첫 번째 단계가 내면으로 향할 때 비로소 마음 수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마음먹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 수행의 첫 발자국이 떼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은 외벽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게 불교 수행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 그림들인데 그 중에 되게 유명한 그림이 시부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보셨죠? 목동하고 소가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10가지 주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림인데 저기 상원사에 가면은 외벽에 되게 유명한 시부도가 있죠. 첫 번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목동이 혼자서 막 두리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심우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심우라는 뜻은 소를 찾아 나서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이 말은 이 목동은 이제 구도자를 의미해요. 구도자가 소를 찾아서 이렇게 막 두리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 소는 뭘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상징합니다. 구도자가 마음을 찾는다 이 말은 비로소 내 구도가 시작되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 외적인 즐거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찾는 장면이 시무도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견적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소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소 발자국은 뭐죠? 마음의 작용의 여러 가지 자취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면 도대체 뭘 봐야 돼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내 마음의 자취를 따라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의 발자국을 찾듯이 조금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지, 조금 전에 어떤 감정이 들었었지 라고 그 자취를 따라가 보는 그 작업이 두 번째 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의 발자국을 보다. 그럼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내 내면의 여행이 좀 더 심도가 있어지는 거죠. 그럼 세 번째가 뭐가 될까요? 소를 봅니다.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견우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 무의식적인 규정들, 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아, 이제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믿음으로 나를 보고 있었구나.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건 절대 못한다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었구나.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구나.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소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몰랐던 자기의 자아상을 보게 되는 걸 소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 보시면은 소가 새까맣죠. 왜 새까말까요? 새까만 것은 부정적인 심상, 부정적인 감정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은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작용이 정화되지 않았다라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불교에서뿐만 아니고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를 찾아 나가는 그런 여행을 기술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마음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다 보면 처음에 발견하는 게 우리 마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림자라는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견우에서 검은 소를 발견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 거기에도 나옵니다. 그럼 견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동이 소를 이제 붙잡아서 줄로 묶죠. 묶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길들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길들인다. 그래서 우리 덕우, 소를 얻고 여러 가지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길들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길들입니까? 마음의 작용, 마음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관찰하면서 그게 일어날 때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적응적인 방법이 아니고 좀 더 순화되고 적응적이고 타인과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길들인다라고 합니다. 화가 났을 때요, 예전 같으면 막 폭력적으로 막 이것저것 집어던지고 부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화가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알아차리고 그 화를 적응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자기 주장을 단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신체적으로 발산해가지고 푼다든지 하는 그런 적응적인 방법으로 화를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다시 말해서 소를 얻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적응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다섯 번째, 모구의 단계, 소를 기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계속 연습을 하는 그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연습을 통해서 귀우기가라고 해서 목동이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그것을 적응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무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마음 수행은 심무도의 단계에 따라서 수행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수행은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말고 균형을 잘 잡아서 해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까야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파 연주에 빗대어서 마음의 수행을 가르쳐 주는데 비파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죠. 너무 느슨하면은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행자의 마음은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너무 느슨해서 게으르지도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팽팽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말고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잘 가지고 계시면서 수행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 수행이라는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관찰해서 마음의 일을 잘 다루는 것인데,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것을 얻으려고 되게 집요하게 막 추구하다 보면 마음의 줄이 팽팽해집니다. 팽팽해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머지 것은 잘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이 너무 내가 팽팽해진다, 뭔가 나도 모르게 뭔가를 잘하려고 애를 쓴다 라고 하면 약간 늦추시고, 너무 게으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약간 팽팽하게 조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수행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내면의 탐색으로 돌려서 심무도의 단계처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말고 꾸준히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마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멍 때리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멍 때리기? 그냥 멍하니 있는 겁니다. 미국의 투데이 쇼라고 하는 데서 멍 때리기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뭔가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면 실제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진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거든요. 오늘은 불교의 명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면은 불교 수행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는 사실 그 명상이란 말을 잘 안 썼거든요. 서양에서 불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명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메디테이션이란 말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불교 하면 명상이라는 게 떠오를 정도입니다. 명상은 마음의 상태를 청정하고 또 의식의 정화를 통해서 의식의 힘을 기르는 그런 작업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마타는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왜 대상에 집중하느냐?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아주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비로소 우리가 심청의식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마타가 아주 중요합니다. 심청의식이 드러나면 그걸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위파사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런 개입 없이 지켜볼 수 있는 능력, 그걸 이제 위파사나로서 기를 수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젊은이들한테 유행하는 하나의 명상 기법이 있습니다. 이 명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상당히 재미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멍 때리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멍 때리기? 그냥 멍하니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멍하니 있는 겁니다. 그 예전에 우리 멍 때리고 있으면 어른들이 막 야단쳤거든요. 정신 놓고 있다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멍 때리기입니다. 그런데 왜 멍 때리기가 요즘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의 생활상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너무 바쁩니다. 뭐가 바쁘다고요? 마음이 너무 바쁩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에 쉴 틈이 없습니다. 캐나다 심리학자 니스벳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멍 때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쉴 수 있는 틈을 그나마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쉰다고요? 뇌가 쉴 수 있는 틈을 그 멍 때리기로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멍 때리기가 한류 문화를 타고 서양에 소개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은 MBC 방송에 미국의 투데이 쇼라고 하는 데서 멍 때리기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멍 때리기는 산림욕과 유사하다. 산림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저기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편안하게 앉아 있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명상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신체적으로도 정화가 되죠. 그런데 이 멍 때리기도 물론 숲은 아니지만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 줄이고 심장 박동수가 낮춰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뇌를 진정시키는 데 아주 효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멍 때리기가 아마 이 젊은이들한테 인기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불교 수행자들, 불교 명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저는 예전에 이제 일본인 친구를 따라서 미국에 있을 때 일본 사찰에 가가지고 정말 멍 때리기와 유사한 어떤 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나이칸 심리치료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일본 절에서 쓰는 명상 기법이기도 해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심리치료, 나이칸 치료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시간을 리트릿을 가게 되면은 일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자기만의 공간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만의 공간을 병풍으로 이렇게 딱 쳐놓고 혼자 동떨어져 있는 공간들을 다 만들게 되죠. 그 안에서는 하루 종일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일 외에는 그 병풍 속에 병풍으로 만들어진 그 공간 안에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되게 이상한 방법의 어떤 명상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막 시작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걸 하라고 지시도 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 종일 병풍 안에 갇혀가지고 병풍의 벽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많은 저항감이 일어났습니다.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뭐냐 싶기도 하고 짐을 싸서 가버릴까 그 생각도 해봤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잦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상의 초보자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그런 심리 치료 명상 기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이칸 치료의 일종의 멍 때리기 명상에서 철저하게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고독과 적적함을 경험하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편안한 하나의 마음의 흐름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나이칸 치료에서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누구에게 말을 하지도 않고 아무도 없고 온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따분하고 불편한 시간이지만 어느 순간 고요함과 함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념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 명상, 아까 말씀드린 사마타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집중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 애쓰는 마음 밑에는 모종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 집중하는 사마타를 통해서 뭔가 더 깨달으려고 하고 뭔가 더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유명한 불교 수행자 타라 브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명상 수행하면서 나는 내 명상이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자책했으며 나 자신이 부족하고 불완전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긴장하게 되고 현재의 순간에 감사할 줄을 몰랐다. 이거는 사마타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폐단 같은 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도 모르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이칸 치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전에 유명한 일본의 선성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나이칸 치료의 멍 때리기 같은 것을 권유하는 거죠. 그 일휴선사라고 일본의 유명한 선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효선임 같이 유명한 분입니다. 이큐 선사라고 하는데 하루는 이큐 선사를 아주 부자들의 그 후원자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큐 선사가 오시기를 계속 그 연회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어떤 거지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큐 선사가 올 줄 알고 대문을 활짝 열고 있었는데 거지가 들어오니까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큐 선사예요. 그 이큐 스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가사를 비단 가사로 바꿔 입고 그리고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다시 그 연회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이제 주인이 이큐 스님을 알아보고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이큐 스님의 자리로 이제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큐 스님이 앉게 되어 있는 방석을 보고 이큐 스님이 물끄러미 방석을 이렇게 보다가 비단 가사를 이렇게 벗어가지고 개가지고 그 방석에다 올려놓고 그 주인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당신이 이 비단 예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소성은 이 비단 예복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하면서 이규스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망년자실한 주인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전에 왔던 그 거지 같은 그 스님이 이규 스님이라는 거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수행하는 수행자의 마음속에서요. 뭔가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면 실제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주인장은 이규 스님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모습의 스님이 올 거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다른 모습의 사람들은 안중에 들어오지 않죠. 마찬가지로 타라브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잘하려고 수행이 더 개선돼야 되고 뭔가를 더 경험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 순간에 결국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놓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되게 유명한 초월 심리학자 웰우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수행해서 명상을 할 때, 집중을 할 때 너무 한 곳에 포커스를 두고 하지 말고 확산된 주의를 가지고 해라 한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멍 때리기는 아주 좋은 명상법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멍 때리기를 통해서 사마타 수행으로 넘어갈 때 아주 좋은 효과적인 명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